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나스닥 그래프 한번 보시죠. 나스닥. 요것도 이제 하락 파동의 대파동이 어느 정도 나오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4등분 법칙의 또 중심값 21선을 또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면 나스닥을 구조화 시켜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12,074와 요번에 저점인 1,520까지 뺐습니다. 그럼 21선이 대충 어디에요? 한 11,100 정도 나오거든요. 11,100, 12,000, 11,200. 여기까지 올랐다가 더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서 꺾여 내려와서 요번에 저점 1,500을 깨면 안 되겠죠. 만은 안 깰 것 같아요. 만은 안 깰 것 같은데, 잘못하면 만에서 11,000 사이에서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지그재그만 나오면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20일과 120일이 이격이 아직도 넓죠. 얘가 좁아질 동안 방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에서 1200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200 정도 가기만 하면 계속 꼬리 달릴 것 같고. 이게 3개월 가보세요. 3개월 동안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전략 어떻게 할까요? 시가상위 종목들, 여러분들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 박살납니다. 지수는 크게 안 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관리하는 냄새 보면 지수는 크게 뺄 것 같지도 않아요. 최악의 경우 뭐 한 2150. 그리고 요번에 이제 쌍바닥에서 돌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선물 차트로 이제 여기에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뭐 선물은 쉬자 그런 거예요. 옵션도 뭐 그냥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 끝나기 전에 307과 308.5 사이에서 끝나면 선물 무포로 갑니다. 여기서는 매수도 오버나이트 하기 그렇고, 미국 시장이 급등했으니까 내일 빠지면 또 305 아래에서 시작할 테니까, 오늘 305 아래에서 시작하면 아래까지 장 끝날 때 빠지면 여기서 매수할게요. 305 아래에서는요. 그러니까 305.5와 304.5 만약에 막판에 오면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할래요. 그냥 쉴래요. 그리고 옵션도, 그러니까 그러면 난 스캘퍼 하면 308.5 데드 잡고 한두 개 때려보세요. 그리고 307과 7.5만 와도 청산하세요. 뭐 요런 정도 게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매수로 대응할래. 307 근처 오면 307.0 데드 잡고 한번 매수해보세요. 그런데 0.7틱이나 1포인트만 나와도 청산하세요. 그 정도 에너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매매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 현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해요. 오늘 448억 매수, 기관 금융투자 900억 매수. 금액이 개인들은 1200억 매도하는데, 그러니까 추석 전에 그냥 눈치 보기 강막. 그리고 가장 크게 뺄 거 없다는 게 외국인 선물이 매수로 들어와요. 2600억. 그거를 금융투자가 2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크게 늘리질 않아요. 미결제 약정 180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올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장 끝날 때 이게 마이너스 나면 아까 얘기한 305나 6까지는 떨어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매수 안 할래요. 그냥 무포로 갈랍니다. 내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코스에서는 옵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도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10% 뛰기라도 나오나 보려고 콜은 317.5짜리 0.80 데드 잡고 1.0 근처만 와도 청산하세요. 0.80 깨면 무조건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풋은 데드 다 붕괴됐습니다. 282.5. 이제는 295로 이동해요. 0.95 데드 잡고요.
0.95입니다. 요게 이제 선물 전략, 옵션 전략입니다. 요렇게 대응 전략 세우겠고요. 오늘은 종목도 아까 메디포스트가 34,000원 급등하길래 여러분들 그냥 50% 때려라. 그거를 같은 섹터에 좀 보세요. 아까 문자 보내는 거. 요새는 땡기는 거보다 같은 종목 흔들어 버려요. 보세요. 분봉의 메디포스트 34,000원 때린 거는 31,000원대 오면 다시 껴 넣으시든지 아니면 차바이텍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문자 보내드렸어요. 지금 메디포스트 보면 윗꼬리가 왕창 달렸네요. 윗꼬리가 분봉에 10분봉 보면 오늘 고가가 34,400원, 지금 31,000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도한 거를 껴 넣으시든지 물량 들리기, 나는 차바이텍으로 이동할래 하실 분들은 각자 그 부분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오늘 드디어 메디포스트가 지금 오늘 거래량은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입니다. 1년 만에 물 들어왔어요. 얘가 매일매일 뭐 몇십만 주밖에 안 되던 애가 오늘 40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물 들어온 거예요. 차바이텍은 얘는 못해도 10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뭐 거래량 보죠. 25만 주. 그냥 흘러 보내세요. 100만 주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아무 여기서 1,000원 오르든 1,000원 빠지든 의미 안 듭니다. 얘는 27,000원을 돌파하는, 그리고 거래량이 한 2천만 주 거래가 돼야 물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요렇게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닥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눈에 바이오주가, 제약주 그동안 올라간 게 성장주로 보이고 다 좋아 보이시는 분, 여러분들 이 바닥 사모펀드나 선수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금년도에 이 바닥 사모펀드 바이오 종목들 한 애들 무지 돈 벌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커진 애들 많아요. 얘네들이 2018년도 무지 고생했습니다. 2018년도에 아웃된 애들도 많아요. 그때 레버리지 일으키고 뭔가 바이오나 다 그쪽 계통 종목들입니다. 다 약간 세력주의 줄기세포, 바이오, 진단키트, 유전자, 코로나가 몰랐던 세상이기 때문에 대부분들 항암, 임상, 2상, 3상 이러한 연골고리에 대주주와 연결되어 있던 지네들이 직접 했던 이 바닥에 바이오주 세팅한 사모펀드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코스닥 업종 지수를 한번 스토리텔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십니까? 코스닥 업종으로 요때요.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주봉으로. 여러분들 주봉으로 코스닥 업종을 보시다 보면 2016년도 12월 7일날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코스닥으로 피바다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2016년도 12월 7일입니다.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십자가 이렇게 딱 거는 게 570입니다. 업종 코스닥 지수가. 즉 코스닥이 2015년도 788에서 570까지 급락을 했던 때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여기에서 2015년도 장은 중국 관련 여러분들 이때 그냥 IS 동서, 한샘, 그 다음에 또 조광피역 뭐 등등등등 이러한 이때 템버거 종목들이 그러한 쪽 라인들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때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이때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16년과 17년 사이에는 박스피라고 그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기금이 이쪽만 관리하면서 코스닥 완전히 박살을 내서 12월 7일날 다 털립니다. 깡통 다 나요. 이때 이제 연기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월까지 바이오주 이때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570에서 다털 932. 그리고 요번 이제 코로나로 3월 달에 업종 지수는 2016년도 12월 달보다 더 빠진 다음에 지금 현재 거의 쌍봉 가까이 찍었죠. 거의 2018년도 1월 달이 이제 932고요. 요번이 905. 그러니까 900으로 치면 쌍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30입니다. 제가 이 업종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연초 대비 1월 2일 대비 여러분들 그냥 멀리 보지 마시고요. 금년도 2020년도 1월 2일 대비 코스닥이든 전체 종목이든 1월 2일 기준으로 상승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요. 상승률 200% 이상 있는 종목은 지금 눈에 어떤 매수단가가 얼마시든 다 없애세요. 다 없애시라고요. 전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풍제약 말할 것도 없고 엑세스바이오. 여러분들 엑세스바이오 최하경호 어디까지 빠지는 거 보냐면 얘는 10,000원 다시 온다고 봅니다. 얘는 10,000원 다시 온다고 봐요. 무조건 122선은 깹니다. 122선은 실적 뒷받침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3, 4분기, 4, 4분기 내년도 1월 달까지 저는 내년도 1월 달에 얘네들 깡통 다 털린다고 봅니다. 신용으로. 엑세스바이오. 이제는 뭐가 걸리냐면 이제 수급으로 봐야 돼요. 요번에 신용이 연장이 안 돼요. 그럼 신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더 큰 데에다가 빌리든지 아니면 돈을 껴놓고 신용으로 산 걸 현금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게 10월에서 연말까지 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현 정부가 대주주 우리 막 청원하지만 이거 알면서도 그 정책 쓰는 것 같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대주주 그 3억 이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이제 추석 지나서 10월에서 12월 달에 코스닥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 중에 이 툭하면 대주주 넘어가는 것들 이게 이제 매도 공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그동안 급등했던 바이오들이 수두로 닭상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에너지 중에 하나라도 없어야 돼요. 신용을 다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대주주 그거 없던 걸로 하고 10억으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여러분들 그 연초 대비 1월 2일 대비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 제가 CJ는 하물며 제가 10만원과 15만원 사이 구경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15만원 깬다 보는 거예요. 내년 한 4월이나 5월달까지 안 합니다. 랩지노믹스 이거 5천원 단부터 집중한 애들이 있습니다. CJ는 3만원 단부터 그거를 모아갖고 핸들링 했던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랩지노믹스는 4, 5천원. 우리도 그때 머니게임 쪼찡 붙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금년도 500 얼마까지 갔어요? 템버거 나왔습니다. 5천원짜리 5만원. 이런 템버거 나온 종목은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1월 2일 기준으로 122격이 높고 아직도 위에서 강하게 유지하면서 급등한 종목들, 오히려 반대되는 세상을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지금 인공지능, AI, 자율자동차, 오히려 다른 세상이 주도한다라는 전략. 내년 4월달 서울시장 선거 때 아까 대규모 3가지 프로젝트,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자산 가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 겨냥해서 사모펀드가 머니게임 해주거나 새로운 것들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1월 2일 대비 상승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종목별로 드린 거 있죠. 엑셀.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 그 게시판에 그 사이트에 그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엑셀 파일을 드립니다. 그거 꼭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엔지캠 생명과 50번에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 얘가 지금 현재 이거 금요일날 종가입니다. 104,000원이에요. 위치 보세요. 52주 최저가와 최고가의 딱 중심도 깼습니다. 50%. 75% 깼을 때 무조건 때렸어야 돼. 149,000원. 우리가 이게 저점과 고점에 75% 능선 깨면 추세가 붕괴되니까 내가 앞만 좋게 보더라도 일단 팔아라.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걸 핸들링했다면 149,000원과 180,000원 단의 반, 75% 능선과 고점의 반이니까 요게 4만원, 그러니까 3만원 치죠. 15,000원, 165,000원에서 17만원 때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매매 안 해요. 매매 안 합니다. 그러면 얼마 오마하는데 저는 7자 보험을 합니다. 25% 능선. 이것도 실적을 2번 확인할 겁니다. 이제는 3, 4분기 실적과 4, 4분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52주 최저가와 최고가의 진폭 139%입니다. 얘는 다른 거 대비해서는 그나마 저가 고가 하단과 상단이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MG캠, 저는 MG캠은 무조건 11월 달에 3, 4분기 실적 보고 그때 확인해서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반드시 검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각각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ABL 바이오. 지금 52주 최고가에서는 27% 빠졌습니다. ABL 바이오. 저는 이런 종목들 코스닥은 고점 대비 제가 60일, 그러니까 반토막 되면서부터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50이나 61.8. ABL 바이오는 아직 고점에서 27입니다. 75% 능선. 3만, 이거 우리가 옛날에 쪼찡 종목이다, 머니게임 종목이다 해드렸어요. 메디팩토,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50% 능선 어디에요? 26,000원. 얘도 저점과 고점의 진폭이 얼마다? 139%예요. 여기 밑에 단에 ST팜 보세요. ST팜. 저점과 고점이 300%나 돼요. 얘는 무조건 65,000원 깨면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65,000원에 깰 때 너무 늦어요. 그러면 65,000원과 81,000원에 대충 얼마예요? 16,000원이죠. 8,000원 해보세요. 그러면 72,000원 정도 나오죠. 72,3,000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75% 능선과 고점의 중심값 이거 깨면 일단 끊어라. 그리고 중심까지 빠지는지 봐라. 그럼 얘는 중심이 48,000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도 열어놓는 겁니다. 바이오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고점 대비 38.2, 61.8.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12,000원대 매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이미 고점에서 40% 빠졌습니다. 얘는 이제 반대 세상이죠. 이제 내 눈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거를 샘플링 합니다. 그리고 52주 최저가 최고가에 예를 들어서 25% 능선 12,000원대 여기는 지지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라는 종목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바닥 선수들이 엄청 해먹은 주식입니다. 현장 바닥에서요. 어떤 애들은 쟤는 시젠 팀, 어떤 애는 매드팩토 팀. 우리가 매드팩토도 찍어드렸죠. 무지 해먹은 거 보세요. 그게 제가 해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기업의 가치로 한 거 아니에요. 다 포장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따라오게 한 다음에 엎어버리는 그런 게임, 머니 게임이 금년도에 특히 코로나가 만들어줘서 얘네들 어떤 애들은 10년 장사한 애들도 있어요. 펀드가 뭐 소규모 펀드밖에 안 되던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규모 펀드 하면 200억, 300억 단 얘기하거든요. 걔네들 중에 어떤 애들은 조 단위 간 애들이 있어요. 10배 간 애들도 많고 3천억 단. 이 바닥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안 해요. 쉰다고요. 요새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트레이딩 하거나 다음 게임을 준비한다고요. 다음 게임 그동안 급등했던 거 절대 안 건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세팅하는 게 건설이나 SOC나 전장사업들, 주로 전장사업 건드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을 하신 분들 2018년도 19년도 하셨으면 괜찮아요.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근데 최근에 모두 정배열됐을 때 내가 20일 이평선 위에서 샀다. 그럼 진입시점 다 잘못된 것인 겁니다. 내가 정배열되고 20일 이평선 위에서 샀어요. 그럼 21선 이평선 깨면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본다. 시장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경계해야 돼요. 시장이 정답입니다. 갈 때 가져야 돼요. 지금 바이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저는 다 매도입니다. 저 마이너스 16이 잘못하면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제일 좋다는 셀틴 헬스케어. 제가 이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들 제가 30%짜리에서 50%는 대부분 다 빠질 겁니다 라고 시가상이 1등부터 30등. 지금 셀트리온은 26%에 마이너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셀틴 헬스케어는 75%에서 10만원 깼을 때 팔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81,000원 6자 보이면 근데 합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이미 제어했고요. HLB가 벌써 반토막 되어 있습니다. 제가 HLB도 여러분들 15만원 단에서 다 팔아드렸고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매수 사인 안 나갑니다. HLB 매매 대상 헬릭스 미스, HLB, 시젠 이런 것들 다 매매 대상 제외시켰죠. 여기에서 가장 그나마 뭐 요새 잘 버티는 게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쪽. 그런데 요번에 니콜라가 이것도 데미지 테슬라.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그나마 지금 75% 능선은 깼고 중심가 얘도 내년도 3월달 4월달에 볼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이제 CJNM 스튜디오 드래곤 오히려 원익 IPS 오히려 그동안 금년도
아주 재미없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IT 부품단이나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그런 것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을 컨텐츠 관련, 뭐 카지노, 여행주, 컨텐츠주, 이런 것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이 엑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를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면 매도해서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21선을 깨면 안 된다고, 상승 추세는. 그리고 21선과 고점의 중심값에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우리가 LG화학 이미 그 감각으로 체크해드렸죠. 이 ABL 바이오 이거 누구 종목입니다. 제가 까놓고 사모펀드 누구누구 종목.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냐면 2만원 하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평균 단가 2만원짜리들 많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때 8월달부터 보세요. 8월달 느낌 어떠세요? 8월달부터 이게 팔아먹는 수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바이로직스나 이런 것들이 이거 팔아먹는 수법이에요. 올려놓고 죽여요, 또 땡겨요, 또 죽여요, 땡겨요, 죽여요. 그러면 얘는 지금 121선 27,000원이에요. 의미 있는. 근데 만약에 이제부터 실적 노출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7,000원을 깨갖고 다시 2만원이나 18,000원 오는 종목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럼 얘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요? 성장으로 갔던 이 빨간색이, 여러분들 이 빨간색이 까만색이 보이거나 매출단이 이제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면 매출단이 1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누구에다 제3자 유증을 하거나 등등등등. 여러분들 이런 순수하게 이런 기업이 운영된다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누가 봐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월급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런 기업 매출도 안 나오고 노상적자고,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에 간단히 얘기해서 손정희 같은 분들이 있거나 누가 돈 화수분이 있어야죠. 그럼 아니면 그런 기업들은 살아날 거예요. 아니면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라도 있거나. 이제는 제가 그래서 바이오주는 이제는 성장을 보지 마시고 주당 매출액을 보라고 그랬죠. 주당 매출액. 우리가 차바이오텍을 이제 셀트리온 같이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주당 매출액 보세요. 예, 주당 매출액.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1년에 얘네들 매출이 얼마인가? 에일바이오가 1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또 어떤 거는 매출이 제로 뭐 10억도 안 되는데 10만원 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매출단이 뭐 연속 4년 적자에 100억대 적자 내는데, 차바이텍은 18,000원, 19,000원짜리 5,000억씩 내는 기업이거든요. 얘도 흑자냈다 적자냈다 그래요. 근데 얘는 매출단이 4, 5천억이에요. 아까 종목하고 비교해보라고요. ABL 바이오. 얘는 매출단하고 영업이익단 비교해보세요. 이제는 이제 거품으로 간 그러한 뭐 PDR 지표, 저는 2018년에서 지금까지 그런 에너지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니콜라가 마탱이 가게 했고, 테슬라가 눈에 콩카풀 씌운 걸 벗어주게 했고, 이제는 뭘 봐야 되나? 순수하게 성장을 봐야 됩니다. 성장률, 이익의 성장.
매출의 성장,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장사업의 핵심 종목 제가 할 때는 만도요. 만도 이제 니콜라 하나그룹 이것 때문에 에너지 만도 현대모비스 완성차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이미 10만원 9만원대 하셨어야 돼요. 제가 17만원 18만원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3만원대 만도 집중하십시오. 만도 전장사업 부품단의 핵심. 얘는 매출이 얼마예요? 5조 4천억입니다. 5조 4천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 모빌리티. 이제 2021년, 2022년은 다른 주도주에서 찾으십시오. 그동안 1년 동안 엄청나게 갔던 종목은 여러분들 잘못하면 반토막 당합니다. 아직도 덜 빠졌어요. 저는 언제 빠지냐면 내년도 연초에 폭락장 나올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은.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이 안 되고 코로나가 다 정상으로 됐어요. 백신이 가장 쥐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다른 바이오가 있어요. 주당 매출액이 나거나 의료 민영화거나 스마트 헬스 기구를 파는 회사들. 여러분 바이오 쪽에 지금 또 정의션, 연결고리, 정선이, 코렌텍,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대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미래 컴퍼니, 코렌텍 이런 것들. 지금 코렌텍도 보세요. 코렌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ABL 바이오보다 엄청나게 낮죠. 몇백억 적자 기업 아닙니다. 흑자네요. 이제는 눈의 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뇌가 학습되신 거예요. 중독되신 거예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바닥에 선수들이 언론 플레이, 그 일부 그 사모펀드들은 어널리스트나 기자들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기사를 내놔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동안에 보시면 3년 동안의 에너지에서 큰 게임들 다 끝났습니다. 큰 게임들. 저 2020년, 2021년까지 바이오 해먹으려고 2017년, 18년도에 이 바닥 선수들이 엄청나게 마케팅 했다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러한 흐름 체크하면서 이제 한 게임들 다 끝났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견디신 분들이 요번에 대박 게임이 나왔고요. 저는 빅히트 그냥 공모는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수익률은 별볼이 없을 겁니다. 경쟁률이 너무 많아서. 공모주 그건 잘못되는 질문이세요. 빅히트 공모주 청약 안 하는 게 옳은가요? 시장 앞으로 시장 안 좋으니까 공모주 에너지가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더 적게 받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일에서 3일 안에 파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날 거니까. 그런 감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장사업에는 만도, 오늘은 단기 좀 급등해도 아직까지 조정시에 모아놓으세요. 전장사업 관련된 종목으로. 만도는요, 목표가는 그냥 한 3개월은 지나보시죠. 저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 5만원, 7만원, 10만원 만들 수 있으니까. 방향 시동은 4만원 돌파할 때부터 에너지가 붙을 겁니다. 4만원 돌파할 때. 그래야 각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도라는 그래프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 3만원, 4만원에서 다 털려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보시려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넥라인이 얼마인가? 넥라인이 4만원입니다. 4만원. 마치 그 현대차가 발동 걸린 게 12만원 돌파할 때 발동 걸렸듯이요.
이 만도도 4만원을 돌파해야 발동 걸립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 흥분하면 6만원 저기 7만원 돌파할 때 난리 칠 겁니다. 그때 또 이구동성으로 전장 다 떠들 거고. 그때 왜 그러면 현대차도 같이 그때 한 20만원 갈 것 같아, 현대차는. 20만원 돌파. 그러니까 수익률은 오히려 그 만도나 띵크웨어나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카메라 모델 이런 쪽을 하는데,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해먹었어요. 우리가 두 개 딱 찍어드린 거 있죠. 이거 머니게임 우리 쪼찍 묻겠다 해서 SN S텍. 아이고. N자인가? 예, SN S텍. 이제 사모펀드의 위력을 보십니다. 우리 요번에 우리 4월달 5월달에 이거 예고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바닥 선수들일 거다. 제가 쪼찡 종목이라고 해갖고 머니게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NS텍. 한 번씩 볼까요? SNS텍.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이제 다 이런 것들은 털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고요. 메디팩토. 매드팩토도 그냥 헐 할 정도로 해먹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우리 게임을 끝내드렸죠. 쪼찡 종목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냥 제가 이 바닥에서 제가 그 외국계 증권사 법인 딜러를 했다. 설계 역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관리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들 1세대, 2세대하고 친분이 있어갖고 그러한 애들 중에서 부티크 만들거나 자산 운용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에 인맥이 있어갖고 제가 팔로우도맨에서 이제는 은퇴했어도 그 라인들의 움직임 같은 거는 여러분들보다 잘 추측해서 저 라인에서는 뭘 한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쪼찡 종목이라고 해갖고 같이 얹혀서 몰래, 그러니까 쪼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몰래 살짝 숟가락 얹혀갖고, 그러니까 주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 성격이나 스타일 알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미리 팔아, 이 매드팩토는 미리 팔아드렸어요. 이렇게 더 해먹을 줄 몰랐고.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끝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 주특기가 그거여서 그 머니게임 종목들 요새는 그거를 미래 컴퍼니 갖고 해드리고 있죠. 전장사업이나 수술용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여러분들 그쪽을 모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쯤 가면 그쪽 관련된 뭐 정책이나 법이나 에너지나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 연골고리 저는 북방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제가 대규모 SOC 그림 그려드렸죠. 저 잠실 지역이나 그 한전부지 그 지역이 다 스마트 도시화, 여러분들 스마트 도시화 그쪽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기업에 의해서 스마트 연골고리가 전개될 건지 이거를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상사, HMM, 현대상사, LG상사, CJ대한통운, 물류도 종합상사. 그러니까 워렌 버핏 이분도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나서 3년은 종합상사, 물류의 세상이다. 사람들이 다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로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대면의 그 온라인 쇼핑들이 점점 커지죠. 심지어는 우리가 역발상으로 이마트도 이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마켓 컬리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120선에 사놔라. 15만원 팔고 오히려 눌림목 이제 13만원 단위 매수입니다. 이마트는. 그리고 20만원 갈 거예요. 내년도에. 또 중국 연결고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종합물류, 이마트, 여행,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 1년 동안 주도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주도주 된 거는 저는 이렇게 이마트 1년 동안 빠진 것 같이 될 것 같고요. 선수가 교체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먹는 팔아먹는 구조가 됐습니다. 팔아먹는 구조들이 됐고요. 바이오, 그동안 진단키트 이런 것들은 팔아먹는 구조로 됐고요. 그리고 매수, 동학개미나 매수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 10월부터 내년도 1월달까지는 오히려 잘못하면 유동성의 수급의 꼬임이 신용 이제 현물로 바꿔야 되거나 대주주 이런 거가 잘못하면 털고 간다고요. 그 터는 거를 어디서 또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짜실 때 금년도 제일 못 올라간 것들 중에서 포트를 짜시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제가 전장, 디지털 화폐, 왕위가 오면 어떠한 것들 할까? 벌써 시장은 테마의 빅데이터에서 아르켜 줍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1년 동안 주도할 거예요. 증강현실, AR, VR, 스마트카, 차량용 불대박스, 창투사는 디지털 화폐에서 같이 껴놓고 음원, 5G, 자율자동차, 그리고 중국 연결고리, 여행, 화장품, 면세, 가상화폐, 이게 저는 일단 내년 4월까지 이쪽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시장은 벌써 빅데이터는 나왔어요. 거기에 선도주가 이제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전에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은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끝나면 양매수 옵션만 가겠습니다. 콜은 317.5짜리 데드 붕괴하면 마감 때 315짜리 다시 1.0 올 겁니다. 1.0이나 1.1 계산하겠고, 지금 가격대로면 이제 317.5짜리 콜하고 그 다음에 풋은 둘 중에 하나 295 지금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1.00 데드 잡든지 느긋하게 잡으실 분들은 0.95 데드 잡고요. 그래서 두 개 양매수만 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10월 4일까지 논 다음에 우리가 10월 5일날 거래되는데 그날부터 3일 안에 만기가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양매수만 가겠습니다. 307에서는 우리가 300일 때 가바닥 들어왔다. 못해도 305와 310의 중심값 307.5는 구경한다. 매수로 오버나잇, 그게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물 매수는 하루 남겨놓고 매수는 장 끝날 때 305 공격하면 여기서 2포인트 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일 미국 시장 빠져도 크게 없이 그냥 밑에 빠졌다 올릴 수 있는데 307이나 308에 들어가면
내일 잘못하면 3 내지 5포인트 날라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하루랑에 또 삼성전자 빼버리면 또 303.5도 구경하거든요. 그러면 307.5에서 5포인트 데미지 입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역사이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 할래요. 그래서 무포로 간다. 그러나 매수 마인드로 본다. 요 말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감각으로 실전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시에 음성방송 코너 넣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뭐 자료 공부할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동영상 그 니콜라 사태 그 만든 거 2개 올렸어요. 주간 전망대 그것도 좀 보시고요. 예, 3시 15분에 뵙죠.